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모임 용초사 초음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그 3월 5일 날 서울시 마포구에서 그 신계동에서 용산 초음파 사랑모임 제2기 1차 강의를 워크숍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초음파 그 실습을 했습니다. 7시부터 시작했는 것이 첫 번째 강의라서 워크숍이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가 10시 반까지 무려 3시간 30분까지 반을 우리가 초음파 그 교육을 했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그렇지만도 그래도 초음파에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배움을 많이 가져서 밝고 환한 얼굴로 모두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순천향 초음파 강좌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순천향 초음파 강좌는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도 제10회에 그 지금 건국대학에 계시는 심찬석 교수님의 초청으로 제가 그 임상희가 경험한 흥미로운 초음파 정리를 가지고 이 순천향 초음파 워크숍을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13년간을 그 제가 순천향에 매년 초음파 워크숍에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옛날에 제가 강의하는 강당 동원대강당에서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인사를 저한테 그 인사를 나누고 또 순천향 교수님들도 반갑게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음파 강의를 마치고 또 핸즈온 코스에도 같이 참여가 젊은 선생님들하고 아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내과 선생님, 가정의학 선생님들 그날 참석한 분들이 초음파 정규 교육을 옳게 받지를 못해가 굉장히 참 초음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초사라든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초음파 교육을 열심히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초음파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16년 그 4월 달에 또 4월 3일 날 제1회 그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 갑상선 FNA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갑상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핸즈온도 할 수 있고 또 FNA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버더 캐리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겠습니다. 버더 캐리 신드롬은 그렇게 뭐 흔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이 병은 리버에 있는 간정맥이라든지 또 간정맥에 가까운 하대정맥이 폐쇄가 되죠. 막혀서 결국은 간의 블러드 플로우가 이 간정맥을 통해 하대정맥으로 가는 것이 장애가 되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에 따라 임상 정상에 따라 급성 만성으로 나누고 또 1차성, 2차성으로 나눕니다. 1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성이나 선천성 또는 외상성, 감염성에 의한 폐쇄고 2차성은 혈전, 스롬보스에서 막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간의 종기에 의해서 비혈전성으로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병리를 속여넣어서 급성기에는 갑자기 막히면 간이 종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간에 울열을 일으키고 컨제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간정맥이나 하대정맥의 폐쇄가 보이죠. 만성기에는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되면 간에 결절이 생기고 간경변, 미상혈, 뇌 종대, 카우데이트 로브가 종대가 생깁니다.
조직상에서는 우리가 소엽 중심의 우열, 그 다음에 유동호의 확장, 사이노소이드의 딜라테이션, 간의 섬유화, 개사, 간세포의 위축,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드키아리 신드롬은 결국 간정맥이 막히는 거죠. 우리가 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간에 이렇게 정맥이 있죠. 간의 정맥이 여기에 IVC로 들어가는 거죠. IVC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 여기 이제 여기에서 간 정맥에 여기에 막히거나 또는 이쪽에 IVC가 간 안에 들어가 있죠. 막히는 거죠. 막히게 되면 간에 베인이 못 들어가 있죠. 여기에 완전히 막힐 수도 있고 요 일부분에 막힐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간정맥이나 간정맥, 간내 간정맥이나 간내 하대정맥의 폐쇄죠. 이게 이제 버드키아리 신드롬의 폐쇄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원인은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고 1차성, 2차성 있죠. 1차성은 컨제니탈하게 태어날 때부터 여기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1차성, 선천성, 외상성, 감염성, 외상, 트라우마예요. 그 다음에 감염성, 인펙션이었어. 그래서 뭐 선천성은 여기에 웹이, 마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막 같은 웹 같은 거 생기거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받거나 또는 여기에 인펙션이 감염이 돼가 염증이 생겨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성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혈전성이죠. 스럼보스.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성 같은 우리가 주로 이제 튜머죠. 리날 셀시라든지 RCC 튜머 스럼보스. 튜머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요렇게 헤파틱,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요렇게 있고 여기에 IVC가 있습니다. 근데 키드니에서 리날 셀시가 키드니가 이렇게 있죠. 키드니에서 이렇게 있는 RCC 키드니죠. 키드니에서 생긴 신세포암은 리날 베인을 잘 침범하죠. 리날 베인을 침범하가 요렇게가 여기 IVC로 가죠. IVC로 가가 여기에 튜머 스럼보시스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결국 뭐 무슨 원인이든지 막히게 되면 헤파틱 B인이 이렇게 IVC로 들어가는 것이 막혀지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혈전성.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비혈전성도 있죠. 비혈전성은 이건 드물죠. 여기에 간내 종괴가 생겼습니다. 간내 종괴가 이렇게 튜머가 생기면 튜머가 HCC나 이런 것이 여기 이제 막는 거죠. 이거는 드물죠. 그래서 뭐 대부분 컨제니탈하고 그 다음에 2차성으로 튜머성 이 두 가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초음파 소견은 어떠냐? 이 혈관의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폐쇄가 되면 칼라 도플러에 보면 혈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축부 혈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간정맥의 정상적인 트리페이시 패턴, 간정맥은 트리페이시 패턴을 보이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모노페이시 패턴이나 혈류가 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정맥이나 문맥 또는 하대장맥 사이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생기죠.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은 콤마 쉐이프나 또는 사형성, 우글우글한 거나 이런 사형성의 튜블라 스트럭처의 혈관을 보이는데, 여기 이제 문맥이나 간정맥 경로하고는 틀리게 되죠. 폐쇄된 간정맥과 정상 간정맥 사이에 션트가 생기죠. 션트가 생기게 되면 칼라 도플라 사이에서 두 개의 간정맥의 혈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런 이제 바이칼라드 헤파틱 플로우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도플라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간정맥 내 혈전을 시사하는 제코 레벨의 에코성 병변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상엽 종대, 미상엽이 코데이트 로브가 커지죠. 왜 그러냐면 혈관이 하대정맥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데이트 로브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혈류가. 그리고 하대정맥의 웨이브나 막에서 폐쇄 씌울 때는 초음파상의 하대정맥의 고회포의 분절 폐쇄 협착이나 얇은 막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정맥과 하대정맥 사이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보입니다.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보이고 어센딩 룸바 베인이라든지 아치고스 베인, 헤미 아치고스 베인 이런 어떤 다양한 정맥성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림으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버더케어리 신드롬의 초음파 소견. 이렇게 급성기죠. 급성기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고 급성이 되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어떤 소견이 보일 것인가. 자, 리버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헤파틱 베인이죠. 여기가 IVC, 여기 헤파틱 베인이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위에 거등기 보일 수가 있죠. 웨이브나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죠. 컨제니탈한 게 경우있죠. 그 다음에 튜머 스롬보시스, 튜머 스롬보시스 같으면 튜머 스롬보시스가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IVC가 이렇게 있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 여기 이쪽에도 보일 수 있고 튜머 스롬보시스가 혈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피가 잘 가지를 못하게 되죠. 피가 잘 가지를 못하게 되면 혈류의 칼라 도플라, 여기에 도플라를 띄어보면 정상에는 어떻습니까? 칼라 도플라 레드 블루 칼라죠. 왜냐하면 혈류가 프로브에서 멀어져 가니까 정상은 이렇게 블루 칼라야 됩니다. 블루 칼라야 되는데 블루 칼라가 되지 않죠. 일로 못 내려가니까 정상은 블루 칼라이나 버더케아리 되어버리면 칼라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버더케아리 씨는 혈류가 블루 칼라가 안 되죠. 요거는 정상이에요. 혈류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혈류가 감소되게 되고 또 션트를 혈류가 거꾸로 역류하게 되겠죠. 역류해가 일로 레드 컬러나 또는 바이칼라 여러 색깔로 막 섞이는 거죠. 결국은 정상적으로 혈류가 색깔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헤파틱 B는 이 트리페이식이죠.
도플라에서 정상은 도플라에서 이렇게 혈류의 이렇게 트리피에이션이죠. 이 정상이죠. 트리피에이션. 요거는 왜 생기냐면 라이트 에트리움의 컨트랙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바이칼 버드 캐리 맞게 보면 모노페이식으로 혈류가 정상적인 파행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혈류의 어떤 변화가 오냐면 션트를 일으키죠. 션트. 그 션트는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션트가 보입니다. 션트는 여러 가지로 생깁니다. 버드 캐리 때. 션트는 예를 들자면 흔히 많이 보이는 게 미들 헤파틱 B인, 라이트 헤파틱 B인데, 요게 요렇게 리버가 요렇게 있다면 여기 라이트 헤파틱 B, 요게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B이죠. B이 되면 임피리얼 헤파틱 B. 요렇게 임피리얼 헤파틱 B이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막혀버린다면 요로 라이트 헤파틱 B하고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B는 또 따로 여기서 같이 그린데 잘못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데 가끔 이렇게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B는 있습니다.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B. 여기가 막혀있는 거죠. 막혀버린. 요거는 IVC죠. 그러면 피가 여기로 못 가니까 여기로 션트를 라이트 헤파틱 B하고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B하고 션트를. 그래서 피가 라이트 헤파틱 B니 임피리얼 헤파틱 B를 해가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을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션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라이트 또는 포탈 베인하고 같이 또 션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있고, 포탈 베인은 여기는 색깔을 달리 해야 되겠네요. 포탈 베인이 이렇게 포탈 베인. 여기 이제 포탈 베인, 요거는 헤파틱 베인. 예. 그러면 이제 션트를 일으키죠. 예, 헤파틱 베인이 블라드 플로우가 블로킹 되니까 결국은 인접한 요 사이, 여기 헤파틱 베인하고 포탈 베인하고 션트를 만들기도 하죠. 달라. 피가 잘 안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션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헤파틱 베인하고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또는 포탈 헤파틱 베인하고 포탈 베인, 이런 식으로 션트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카우데이트로 오래 되면, 장기간 만성기에 되면, 만성기에는 이제 오래되면,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은 카우데이트 로브가 커집니다. S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임피리얼 베나카죠. S1이 굉장히 커집니다. S1 그렇게 S1 비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간에서 헤파틱 베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제 포탈 베인에서 S1으로 연결되는 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S1이 굉장히 커집니다. S1 비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국은 조직학적으로 이제 간 경변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간 경변. 그 다음에 간 주위에
코라테럴 서큘레이션, 축부 혈액료가 발달이 되어버립니다. 코라테럴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어떤 패턴이 보이느냐면 조직학 속에서는 조직학적으로 자 간은 어떻게 될지 늘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센트럴 베인 있죠. 센트럴 베인이 있고 이렇게 헤파토사이트가 트라베큘라 패턴 있죠. 간세포가 있고 여기에 포탈 에리어가 있죠. 여기는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죠. 포탈 베인. 그러면 이 센트럴 베인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결국은 헤파틱 베인으로 연결 안 됩니까? 그래서 이 헤파틱 베인으로 가는 헤파틱 베인에서 결국은 IVC로 가야 되는 거죠. 요 경로가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헤파틱 베인에서 IVC를 하는 겁니다. 병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센트럴 베인 주위부터 병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 되니까 센트럴 베인. 그러니까 간 세포의 중심 센트럴 베인 주위부터 병변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 정맥이 확장이 되고 정맥 요 사이누소이드죠.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죠. 그러면 간 세포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병변의 시작은 병변의 파솔로지컬 변이는 센트럴 베인으로부터 쭉 퍼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게는 포탈 베인에서부터 병변, 포탈 에리에서부터 병변이 시작해요. 이거는 센트럴 에리, 센트럴 베인에서부터 중심 정맥부터 병변이 파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들 캐리 신드롬 그렇게 뭐 흔한 병은 아니지만 병리학적으로 또 특이한 소견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컨제니탈 말고는 거의 추모야 특히 레날셀 시에 때 이 버들 캐리 신드롬이 동반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